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 매각 절차가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결합 심사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국이 반대하면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매각 반대 장기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합병의 마지막 관문인 기업 결합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는 서로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국내외 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 문제는 세계 1위 조선업체 간 인수합병인 만큼 해외 경쟁국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국인 일본 조선공업협회는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해운선사들에 대한 보호, 자국 조선소들을 얼마나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해온 노조와 지역 시민들은 국내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저지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매각 반대 운동의 장기화 국면에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선주사를 비롯해서 EU와 여러 WTO 그리고 또 경쟁국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등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나, 현대 로템 사례에 비춰볼 때 심사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국내를 비롯해 해외 기업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창원광장 옆 롯데마트 허가를 놓고 창원시와 롯데는 5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창원시가 지역상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롯데는 두 건의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가 이 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곳은 스타필드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창원시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1km 안에 소답시장과 대동중앙상가 등 전통시장 두 곳이 있어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3년 이 법을 근거로 롯데마트 등록을 7차례 반려했습니다. 롯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법원은 포항시의 등록 제한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제는 독과점 폐해와 지역상권의 붕괴에 직면한 당연한 조치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주변 전통시장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그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을 둘러싼 두 개의 엇갈린 판결이 조만간 본격화될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24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 18살 A모 군에 대해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현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24일 아침 9시쯤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74살 김모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창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집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10대는 2년 전 학교를 자퇴했는데요. 학교를 그만둘 당시에 이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모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A군은 2017년 3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초중 고등학교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학기 초마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 교사가 인지하거나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확인되면 위센터와 병의원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 대상에서 A군의 학교가 빠졌기 때문인데 해당 교육청은 왜 검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말밖에 그게 말씀이에요. 학교 측도 A군이 책걸상을 마구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 등을 의뢰해야 했지만 오히려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맞겠다. 선생님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다고. 학교 밖으로 나온 A군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집에서 방치됐고 조현병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행동이 심각해졌을 때는 치료가 좀 어려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 학교 정서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3만여 명 가운데 90% 정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참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사놓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안인득은 범행을 후회한다면서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저도 불이익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경찰은 21명의 사상자가 난 이번 사건을 계획된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사뒀고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기다려 12분 동안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입니다. 안인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노약자였습니다. 대피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느냐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안인득은 최근 33개월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주치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정신질환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 심했습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때로는 큰 부분까지 모두가 자신을 위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형식의 사고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편 안인득에 대한 경찰 신고는 지난해 9월부터 8건 접수됐고 3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삼성교통이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했지만 진주시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단식 투쟁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약속했던 대화에 나서지도 않은 채 지역 사회 갈등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45m 높이 철탑 아래로 밧줄이 내려옵니다. 50일 넘게 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삼성교통노조 조합원 2명에게 물과 음식을 올려보내는 밧줄입니다. 하지만 철탑에 올라갔던 음식은 조금도 줄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조합원 2명 모두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공농성에 체력이 떨어진 데다 한 사람은 지병도 앓고 있어 응급 상황이 우려됩니다. 음식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렇게 혈압약을 먹고 하는 게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삼성교통노조가 파업에서 복귀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진주시가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자 조합원 2명은 급기야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표준운송 원가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진주시가 긴급 경영지원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진주시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좀. 하지만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파업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현업에 복귀하면 대화한다고 이야기한 게 없고요. 파업을 해제하면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파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제돼야 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진주시의 수수방관으로 갈등 해결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도 일부 동부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종일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쌀쌀해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14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 주말 내내 다소 서늘한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은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밀양 11도, 통영과 거제가 13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모처럼 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밀양아리랑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로고 디자인 공모에 나섭니다. 함안군이 주요 관광지인 입국국립공원과 함주공원, 함안박물관 3곳 주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하청면 맹종죽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거제 맹종 대나무 축제에서 죽순 수확과 대나무 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올해부터 박경리의 추모제를 문화축전으로 전환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서피랑공원과 박경리 기념관에서 엽니다. 찬반 갈등이 이어져온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법제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한다며 조례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신설이 추진됐던 창원 북면고 신설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경남진로교육원은 재검토 판정을 받아 심사가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에 안건을 내기 어려워 사실상 창원 북면고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경기 평택 사업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생산 인력 750여 명을 창원 공장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경기도 평택 사업장 생산 인력 750여 명을 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하는 창원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 노조와 협의해 근로자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